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휘슬스토리 5번째 손님이시고요. 공익제보자 정희채님을 모셨습니다. 정희채님은 군산의 유기동물 보호소의 불법 안락사 및 불법 매립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해주신 분인데요. 저희가 2021년에 호루라기 재단에서 호루라기상을 드렸습니다. 심사평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불법 안락사 및 불법 매립을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알린 정희채 씨, 그리고 가명으로 박진호, 이연순, 장윤희 씨도 올해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자체로부터 연평균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유기견의 대부라 불린 이정호 소장은 2019년 한 해만 해도 수의사 대신 본인이 직접 심정지약을 주사해서 유기견 약 60에서 80마리를 불법 안락사 시켰으며 마취제도 투여하지 않아서 유기견들을 고통사시켰습니다. 제보자들은 내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제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안락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심사평이었는데요. 자, 하나하나 여쭤보면요. 먼저 셜록 보도에 굉장히 웃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백구의 모습, 그리고 그 백구가 안락사 당하는 심정지약 없이 그냥 이렇게 주사를 맞는 모습, 그 눈빛이 너무 자꾸 그 사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내 심장이 콱 쑤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도대체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학대 상황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 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 그 사건의 출발선이 사실은 안락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군산시 보호소를 생각하면 긍정적으로만 보신다면 가서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제가 관리했었던 중형장 견사가 그런데 한 2,000평이 좀 넘거든요, 거기가. 거기에 이제 텐트 형태의 이제 아이들을 넣을 수 있는 견사가 하나, 둘, 셋, 한 5개가 되고요. 네.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땐 훌륭해 보여요. 왜냐면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건 복이 아니고 독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호시설 하면 아이들이 잘 지내야 되는 시설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일이 아이들의 눈높이의 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편해야 손길이 하나라도 더 가거든요. 네네. 근데 2,500평에서 애들을 쫓아다니고 무슨 사건, 사고 안 생깁니까? 물어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끼리. 네. 그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을 오르내리는 일이 잘 모르시는 분들 건강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노동이니까. 정말 죽어납니다. 애들 그 변이 몸에 묻어있는 거 알면서도 집에 들어가면 씻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어떤 관리 체계가 안 돼요.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네. 그런 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기준으로 좋다고 하시는데, 또 유기견들의 천국 막 이렇게 그렇게 말을 보이니까. 하잖아요. 네. 드넓게 넓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막상 애들이 생활하는 아침과 저녁을 보면은 그 시설은 정말 형편없어요. 네. 일단 여름에는 너무 덥게 네. 되고요. 또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얇은 그 비닐 텐트거든요. 몽골 텐트 비슷한 건데, 네. 그게 개당 한 100만 원이면 사요. 그걸 5개가, 대형 견사까지 주면 한 8개가 되죠. 그 시에서 받는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후원금도 왜 오픈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알죠. 들어오는 소리가 있고
있으니까 아마 시 예산 버금 갈 겁니다. 왜 그 돈이 다 어디 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최소 70원 애들을 위해서 써야죠. 네. 그 안락사는 그러면은 왜 그 돈이 이거는 그렇게 예. 그 제가 있을 때 시에서 지원받는 구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로 사실 시는 이 보호소는 운영이 되는 건데 네. 그게 마리당 그때 15만 원인가 17만 원인가였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18만 원, 오히려 고양이가 비싸요. 네. 18만 원이었고 근데 그 15만 원이 구조 비용으로 끝나요. 네. 그러면 구조에서 데리고 온 이후에는 이제 없는 비용이 거죠. 예. 네, 근데 무슨 대신에 자세한 그 예산은 나중에 저희가 막 들추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사료도 있고 의료 비용도 나옵니다. 거의 네. 1년 한 1억 정도가 나와요. 네. 구조만 하고 죽인 거네요. 그렇지. 이게 개체 수가 줄어들어야 예. 자기한테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군산시 보호소 뭘 내세웠어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또 네. 얘기를 네. 하게 됐죠. 처음에는 아주 잘 됐었죠. 근데 이게 유지를 계속 욕심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70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욕심에 네. 그러니까 줄이고 싶은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원래 국민에게 그 성금을 받는 것도 다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봐요. 저는 사무장으로 있을 때 이종호 소장한테 그 얘기 몇 번 했거든요. 후원금에 대한 내역서를 밝히자. 네. 몇 번 얘기해서 딱 한 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 90몇만 원짜리. 그러고는 안 내놨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게 좀 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엔 공무원이거든요. 그거를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는 네. 가장 좋은 게 표면적으로 공무원들이에요. 네. 그 그쵸.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원하니까 또 네. 예. 근데 제가 있었던 군산시 보호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하고 한번 다른 보호소를 한번 지역 보호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여수인데 거기에 이제 사무관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공무원은 다 똑같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틀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보다는 내가 입을 피해에 대한 걱정부터 생각을 하게 그 되니까 문제를 터트림으로써 내가 당할 피해가 그렇지, 예.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개선하고자 하면 그쵸.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네.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거조차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산시 보호소는 더 좀 많이 심했어요. 그 약간의 뭐 군에서도 군사고 나면 은폐하려고 예전에 많이 똑같죠. 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 네 분이 함께 공익제보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제 먼저 퇴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남아 있는 분들이 같이 아니 하자 근데 이렇게 그땐 하신 그게 거예요? 아니고 네.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눌러야 될 버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분들이 아직 거기 계시니까 네.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버튼 누르기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저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해가 네. 없을까 했는데 우연히 이것도 좀 편파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동물권에서 목소리 좀 크게 내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생각하면 딱 둘이에요. 두 팀. 그 중에 한 팀의 이사님하고 제가 약간 면이 있었는데 네. 우연히 어떤 장례식장에서 뵀어요. 네. 사실 말을 흘렸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 네. 오케이가 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내부 검토를 그리고 나서도 사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준비 단계가 있고 이 팀들이 또 그때 진행하던 다른 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그게 좀 맞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시간이 딜레이 됐던 거.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네요. 그 기간에 저희 직원들이 그만두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만났죠. 우리 직원들 만나서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니까 대찬성을 하게 돼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따르는 엄청난 불이익이라든지
비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냐는 그런 것까지 각오를 다 하고서 저희들은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1부는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의 그 행태에 중심으로 했다면은 2부에서는 공익 제보를 하신 이후에 제보자님들의 삶, 뭐 소감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1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